안녕하세요. 뭐 집주인들이 이제 집 좀 팔릴까라고 이렇게 문의 안 됩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집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립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놨는데 누가 팔립니까? 누가 삽니까? 안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동탄 강교 얼마씩 내놔야 됩니까? 3억 4억. 뭐 그래야 팔리겠죠. 근데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7억 8억. 그러니까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반토막으로 사고 싶어하고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세라고 얘기하는 가격에 팔고 싶은 겁니다. 집값은 정체되어 있고 이자 부담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 여전히 집값은 더 내려간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뭐 규제 해제가 발표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DSR 70%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90만 명. 물론 이는 시중금리 7% 기준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거의 7%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2022년 12월 달 되면 그냥 DSR 70% 이상 전체 소득의 70%를 이자와 원금 갚는데 쓰는 가구가 190만 명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요. 내년에는 뭐 시중금리가 뭐 9% 10%가 될 것이기 때문에 DSR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3,400만 명이 된다. 그들이 몰락하고 또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뭐 광교하고 동탄의 실거래가 대비 최근에 실거래가가 신고가 대비 뭐 30, 40% 하락했답니다. 근데 무슨 어떻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광교에 중흥 S클래스가 12억에 거래됐다고요? 여기 4억 5억까지 내려갈 겁니다. 화성에 30평대 아파트가 뭐 6억에 팔렸다고. 화성이 무슨 6억입니까? 뭐 화성은 2, 3억, 2억이 적당하죠. 2억. 2억이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여전히 금매물은 쌓이고 매수 문의는 실종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 뭡니까? 영끌한 사람들이 답이 안 나오면 뭐 더 낮은 가격으로 더 급급매로 내려놓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을 아무리 해제해 본들 소용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육박하고 DSR 규제가 남아있어서 LTV 완화해도 고소득자 아니면 대출 한도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대출 더 내줘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쉽게 못 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임을 아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도 혹독한 경제 충격을 겪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하죠. 근데 그 똑똑함 때문에 망한답니다. 머리를 잘 굴리고 요모저모 따져보면은 세상에 돈 못 벌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끈기 있고 우둔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보다 아마 2년 3년 지나면 지금 가격에서 한 40% 50% 더 이상 부동산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죠.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조용히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지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욕심 부리면서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 됩니다. 뭐 우리네 삶이 성자의 삶과 패자의 삶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자세로 착실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로 고생해서 또 기다리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남의 말 몇 마디 듣고 내가 과감하게 결정해서 모험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라는 개판이고요. 경제는 초토화되어 있고 뭐 전 세계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의 이익, 탐욕을 위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죠. 자기 돈 벌겠다고 남들에게 아주 비싼 값에 떠넘기려고 온갖 개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뭐 이래저래
정책도 대응도 없고 자기 입지만 띄우려고 하는 막장들이 대한민국을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 꼴이 엉망이죠. 뭐 진심이나 영혼은 없고 그냥 외환위기 1순위의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쓰레기들만 넘치기 때문에 그 모양인 거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겁나죠. 많이 무섭습니다. 한국은 최단 기간에 IMF를 탈출했죠. 근데 그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계약직,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시기질투, 원망, 남들을 모함,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실히 살고 속내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건면하고 성실하게 지내면서 묵묵히만 살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치지 말고 잘 지내야 되죠. 그리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요. 삶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죠. 부동산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4, 5년간 최소 4년간은 관심 갖지 말아야 되죠. 가계부채 3,200조, 기업부채 2,000조. 이게 지금 현재라는 거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부동산 때문에, 진빚 때문에 아마 쓰러지고 비명 지르고 난리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함부로 빚지지 마라. 자기의 분수에 맞는 자산을 가져라. 이겁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기. 부동산 거래 절벽의 시대가 지금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집값이 왕창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업에 좀 더 집중하면서 더 착실하게 자기 자신을 희망 삼아 움직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남들이 흥분하고 뛰쳐나간다고 나까지 그러면 그냥 몰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지내고요. 나의 에너지를 내 스스로를 위해서 좀 더 잘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내 자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심사숙고하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삶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죠. 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 뭐 유튜브 영상도 듣고 또 뉴스도 찾아보고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판단하고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